나이가 들수록 문득 외로워지는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나요? 예전에는 북적였던 명절 풍경이 점차 조용해지고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도 이런저런 이유로 소원해지면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찾아오고 안부를 물어도 혹은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이 많다고 해도 이 깊은 공허함은 쉬이 가시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외로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인간관계가 우리의 행복과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직접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잘못된 관계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밤잠을 설치게 하며 심지어 몸의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반대로 좋은 관계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곁에 두고 또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우리의 소중한 평화와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이야말로 황홍이를 현명하게 보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갈수록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세 종류의 사람들과 반대로 멀리해야 할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평화롭고 건강하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될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해줄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애써 자신을 꾸미거나 가면을 쓸 필요 없이 가장 솔직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죠. 나이가 들수록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아닐지라도 말없이 옆자리를 지켜주며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존재야말로 가장 큰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공유하며 자란 형제자매나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중마고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과거를 알고 당신의 역사를 존중하며 당신이 걸어온 길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설령 그것이 남들 눈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들은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고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 줄 겁니다. 간혹가족 중에도 이런 진정한 지지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이나 동네 친구가 당신에게 더 깊은 공감과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거나 그저 옆에 앉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망이 튼튼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훨씬 좋고 인지기능 저하도 늦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처럼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세요. 그들에게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함께 밥을 먹고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작은 행위들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활력과 영감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새로운 도전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당신의 삶은 다시금 생동감 넘치는 활력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복지관에서 함께 서예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배우러 다니는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거나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는 모임의 회원들도 좋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거나 젊은 친구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을 함께 보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당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뇌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 유지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가치의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는 것이 훨씬 즐겁고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 3, 4, 5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더욱 맛있고 행복하게 느껴지죠.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일상에 기분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당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취미 모임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강좌를 듣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면 분명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곁에 두어야 할 세 번째 사람들은 당신과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공감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신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거나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로 당신의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 건강 문제, 혹은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어떤 책이나 이론보다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예를 들어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낸 친구가 당신의 상실감을 깊이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해본 선배나 동료가 현실적인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 실제적인 지혜와 해결책을 제시해 줄 때도 있습니다. 나도 그때는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해보니 괜찮아지더라 같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는 막막했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당신이 혼자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며 이는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그들의 지혜를 통해 당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얻거나 앞으로 닥쳐올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마음의 짐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당신은 더욱 현명하게 문제를 헤쳐나가고 삶의 크고 작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년배 모임에 적극 참여하거나 선배 그룹과의 교류를 통해 이런 지혜로운 인연들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평화와 건강을 갉아먹는 관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그런 관계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으니 이제는 우리의 평화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따라서 이를 낭비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로부터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멀리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거나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정부가 문제라서 등등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에 휩쓸려 기분이 가라앉고 삶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네 경로당에 가면 늘 주변 사람들의 험담이나 자식들 흉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점차 그 이야기가 나의 일처럼 느껴지고 나의 삶마저도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타인의 감정에 쉽게 동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고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 문제만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며 주변 사람들의 평화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대화의 주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 노력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점차 만남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중하게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에 끼어들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사회적 체면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일방적으로 소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기거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당신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며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 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늘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조르지만 당신의 안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친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자신의 하소연만을 늘어놓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주는 것 없이 계속 받기만을 원하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정신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당신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정신적 피로도를 극대화시킵니다. 당신은 그들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며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퍼주는 과정에서 당신은 정작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만약 그들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관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와 에너지는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소유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멀리해야 할 세 번째 사람들은 당신을 통제하려 들거나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나 당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간섭하고 비난하며 당신을 자신이 원하는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네 나이에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후회할 거야. 내가 예전부터 너 그럴 줄 알았다 같은 말로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당신을 무능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들은 당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족이나 매우 가까운 지인 중에도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아무리 선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과 행동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뒤늦게 시작한 취미 생활을 비웃거나 당신의 건강 관리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간섭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녀의 양육 방식이나 재산 관리에 대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당신은 늘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으며 결국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해야 합니다. 그들의 비난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거나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침해하려 한다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대화 주제를 조심스럽게 조절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과 멀리 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 나에게 긍정적인 활력과 영감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공감해 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며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 들거나 비난하는 사람들과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해치며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변화는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관계가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어떤 관계를 더욱 소중히 가꾸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이 황홍이를 더욱 현명하고 행복하게 보내는데 큰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우리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감정 소모를 하거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관계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마치 오래된 정원을 가꾸듯이 해로운 잡초는 뽑아내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에는 정성껏 물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과감하게 손을 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선택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은 더욱 밝고 평화로운 황금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찾아보세요. 가까운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고 그들과의 만남을 조금씩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평화와 건강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며 평화를 찾으셨는지, 혹은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행복해지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채워가는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혜로운 선택들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 어떤 시기보다 가장 평화롭고 건강하며 행복한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고의 삶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